안녕하십니까.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만은 일반인들에게 밀접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고요. 그리고 주정부의 세금 공제 폐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알려지자 반발이 심합니다. 특히 이 법인세 인하가 부자 배불리기 감세안이다라는 반발인데요. 이에 대해서 연방정부와 법인세를 낮춰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또 그 파급 효과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결국은 서민들의 가계 경제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맞는 것 같고 또 저쪽에서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 그럼 양쪽에서 보겠습니다. 네, 연방정부 세제 개편안과 서민경제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이황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거의 다 완성됐어요. 네. 이 세제 개편안 개요를 좀 정리하고 갈까요? 네, 세제 개편안 바로 감세안입니다. 이제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를 대폭 낮추고요. 최고 소득세율을 35%로 낮추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 관련 세제도 개편됩니다. 기혼자와 개인 납세자 등의 이제 표준 공제액은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고요. 그리고 상속세와 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현행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 케어 이제 의무 가입 폐지 조항도 담은 별도의 세제 개편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세제 개편안 그리고 일쪽에서 어떻게 보면 감면안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다 깎아주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감면안이다, 세금을 깎아준다 그러면 일반인들 주민들에게 좋은 일일 텐데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반발의 주요 골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개인은 물론 기업, 단체 등 이제 고소득층의 세금이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부자를 위한 감세 법안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 각종 공제 항목이 없어지게 되면 주민들의 세금이 배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셋째, 세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수가 줄어들면서 연방 정부가 수조 달러의 이제 부채를 떠안게 되는데요. 세수가 줄어들음에 따른 공백은 고스란히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민들의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게 최고 소득세율을 35%로 상한선을 정한다 그런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데 그걸 무한정 올라가는 게 아니라 35% 끌어버리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더 많이 벌어도 35%까지. 그러니까 부자들이 세금은 사실은 세금이 1%만 올라도 그 액수는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상한선을 정해서 부자들의 세금을 좀 깎아주는 게 아니냐라는 서민들의 반발이 있는데 우선 그 법인세 부분부터 좀 짚어보죠. 네. 법인세 인하가 결국 부자 배불리기다. 이런 반발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 수준으로 낮추고 법인과 소규모 사업자 그리고 개인 소유의 대기업 등 이제 모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2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어 기업들은 건물을 제외한 자본 투자에 대해서는 5년간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또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국으로 들여올 경우에는 이제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를 일회성으로 하고요. 그리고 해외 쌓아놓은 현금에 대해서는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놓고 봤을 때도 이제 기업을 소유한 이제 개개인들이 큰 혜택을 입게 되는데요. 결국 부자들이 재산을 불리기 쉽게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세금 공제 항목이 이제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맞습니다. 세금 공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0불 벌었다. 그러면은 이달에 뭐에 500불 썼습니까? 그럼 세금 내야 될 그 기준에서 빼주겠습니다. 또 뭐에 1,000불 썼어요? 그거 그럼 빼주겠습니다. 해서 이제 세금 내야 될 그 액수를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줄어든다는 건 좀 불리하잖아요, 우리한테.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이제 세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이제 다수의 공제 항목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제 개편안 가운데는 주 정부 세금 공제 폐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세금을 공제해줬던 부분이 없어진다? 맞습니다. 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 정부 세금 납부 시에 연방 정부 세금을 계산할 때 이제 10%를 공제를 받아왔는데요. 이러한 공제 항목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텍사스와 네바다, 플로리다 등 이제 다른 이제 주 정부 세금 공제 혜택이 없던 주는 사실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타주 주민들보다 손해가 막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우리도 캘리포니아 주민이잖아요.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반발이 제일 심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제 유권자 62%가 연방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제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82%가 세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 58%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극명한 태조를 보였습니다. 네. 여하튼 뭐 당장 모르겠어요. 뭐 제가 내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업들의 법인세를 35%에서 20%로 인하해 준다는 건 사실 액수로는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면 나라 차원에서는 세금 수입, 세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 공백에 대한 우려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세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감세로 인해서 이제 연방 정부는 수조 달러의 부채를 떠안게 된다는 우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재정 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이 세제 개편안으로 10년간 5조 8천억 달러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이 가운데 3조 6천억 달러는 이제 세입 증가로 충당이 되겠지만 이 가운데 2조 2천억 달러는 고스란히 국가 부채에 더해질 전망입니다. 일단 현재 국가 부채는 20조 달러까지 치솟아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재정난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방 정부는 결국 주민들의 세금을 인상한다는 이제 카드를 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공인회계사 CPA 되시는 분들일 수일 터이네요. 네, 맞습니다. CPA 분들도 뭐 크게 펌을 갖고 돈 많이 버시는 부자 CPA가 있을 것이고요. 뭐 그냥 일반적인 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자기가 얼마를 내는지 관계없이 그야말로 전문가 입장에서 그들은 어떻게 진단합니까, 이거? 네, 이제 전문가들 역시 앞서 말씀드린 의견에 대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감세안은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이제 3명이 있습니다. 네. 이 CPA 분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ABC. 이제 CPA A씨 같은 경우에는 5만 달러의 연소득을 벌어들이는 주민이 1,000달러의 감세를 받는 것과 네. 연소득 30만 달러의 주민이 감세를 받는 수만 달러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즉 이제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민들이 받는 감세 혜택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CPA B씨 같은 경우에는 소득차로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민들의 감세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CPA-C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이제 기업들이 돌아와서 일자리는 많아지고 이제 가계소득이 늘어난다는 연방 정부가 주장은 네. 장기적인 플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는 국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뭐 이분은 뭐 좀 객관적으로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맞습니다. 이분은 그냥 한마디로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해주셨고요. 이분은 장기적으로는 뭐 조금 혜택이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뭐 큰 효과를 못 볼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PA 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중에 네. 부자들이 많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서민층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제 이런 의견들을 내는 예,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좋네요. 그런데 이 세제 개편안, 그럼 우리가 뭐 얘기를 좀 했지만 장점은 없어요. 장점은? 네, 일단 이제 연방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장점은 네. 바로 법인세 인하입니다. 네. 법인세 그거 갖고 우리가 좀 비난도 했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발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근데 그게 반대로 장점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법인세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높은 세금을 피해서 해외 투자에 나섰던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파급 효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고 가계 수익 창출에 이바지를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CPAC의 의견대로 시행 이후 장기간 동안 지켜봐야 된다는 이제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방 상원과 하원이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각각 별도로 세제 개편안을 각각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가 남았어요? 네, 이제 상하원을 통과한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인하 시기와 그리고 감세 범위 그리고 세율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하 양하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서 단일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후 다시 한번 이제 상하원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의 내용은 이후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대한 분량의 세제 개편안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알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개요는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기업에게 혜택을 주면 그 효과가 서민 경제로 이어질까요? 아님 서민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면 소비가 늘어서 그게 결국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까요? 고차원의 경제 논리를 이렇게 표현해서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이 논리를 접할 때마다 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정답 없이 그저 생각이 맴돌 뿐입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모쪼록 세제 개편안이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든 서민 경제 심리가 위축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마치겠습니다. 이황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